아니요, 평일은 6시죠. 6시에서 7시 반. 근데 수요일 금요일에서 그게 맞을까 모르겠다, 니가? 니 그때 그거 안 됐지 않냐? 영어학원 때문에? 아, 영어 끊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됐었는데 일단 뭐 그건 또 보면 되고. 자, 오늘은 이거 봅시다. 수능완성 독서 보면은 시작부터 경제지문 나와요. 근데 이게 경제지문이라기보다는 조금 뭐라 말해야 돼, 철학지문에 가까운 가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살짝 철학지문 두 개 이론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나지문이 이제 경제지문인데 그래프일도 없는 그냥 설명만 하는, 경제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야, 가 봅시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자유주의는 이라고 나오는데, 자, 사적 자율성을 중시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공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정치적 자유주의에 긴장을 내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긴장을 내포한다? 얘네 둘 사이에 긴장? 얘네 둘이 어떻다는 소리예요? 대립. 네, 대립관계다, 갈등관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자유주의인데 똑같은 자유인데 뭐가 틀려요? 얘는 사적 자율성이고 얘는 공적 자율성이죠. 그럼 여기서 일단 배경 지식으로 봤을 때 왜 경제 자유는 사적일까요? 경제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일단은 개인 간의 그런 거래나 그런 어떻게든 뭐 물건 같은 게 일단은 개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라는 기본 개념이 있죠. 정치적 자유는요, 왜 공적 자유죠? 정치라는 게 사익을 위해서 존재하나요? 그렇죠.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그 정도는 아시죠? 고3인데? 근데 얘네 둘의 긴장을 내포한다? 그러니까 얘네 둘 사이에 뭐다? 대립이다. 얘네 둘이 대립이 된다는 소리죠.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겠고, 둘 다 같이 오를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겠죠. 이는 근대사회가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이라는 이중혁명을 거치면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기인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경제적 자유주의는 뭐로 인해서 나온 거? 산업혁명이고, 정치적 자유는 시민혁명일 겁니다. 그리고 밑줄도 쳐져 있고, 거기에 원인이, 그 다음에 생산과 분배성 및 소유권을 중시하는 시장은 산업혁명에 의해 발전되어서 얘기하는 거는 시민혁명은요, 현적 이상으로서 자유평등 발견을 추구하는 게 시민혁명이죠. 그럼 1문단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각 요소들, 개념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자유주의가 뭔지, 정치적 자유주의가 뭔지 밑밥 깔고 이제 설명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만 이걸 디테일하게 얘기했다면 얘네 둘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지문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얘네 둘이 대립시키지 않겠습니까? 비교하거나 대조시키겠죠. 자, 그래서 보자. 맨 처음에는 뭐부터 얘기를 하는지. 침해되거나 간섭하지 않을 개인의 권리로서 자유를 파악하는 경제적 자유주의 관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에서 강조되었던 재분배적 평등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으로 이어졌다. 주어 찾으세요. 경제적 자유주의 관점은 뭐로 이어졌대요? 재분배적 평등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으로 이어졌다. 그냥 바로 여기로 내려오면 되죠. 나머지는 다 쓸모없는 내용이고. 뭔 소리예요 이게? 경제적 자유주의가 일단 재분배적 평등주의가 뭔 것 같아요? 복지. 네, 맞아요. 복지. 너가 10억 벌었어요. 너가 10억 벌었어. 우리는 다 100원씩 벌었어. 그럼 재분배적 평등주의 입장에서는 뭐다? 저 새끼 10억 중에 한 5억 떼가지고 우리한테 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한대요? 그런 걸 비판한다고요. 그 이유를 봅시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를 국가가 복지라는 목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를 비판했죠. 재분배적 평등주의를 비판했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재분배적 평등주의가 뭔지는 몰라도 다음 문장에서 국가가 복지라는 목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이거라는 거는 우리가 눈치를 깔 수 있죠. 문장에서.
아, 이거를 정당화할 수 없다. 이거를 비판한다라는 소리니까요. 특히 또 사람 이름 나오고. 사람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아시죠? 문제에서 경제적 자유주의라고 얘기 안 하고 밀턴 프리드먼의 관점을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게 이해관점이니까. 밀턴 프리드먼의 경우 경제적 자유는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며 정치적 자유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그러면 얘는 뭐가 우선이란 거예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 두 개가 있으면 뭐가 먼저 해야 된다? 그렇죠. 경제적 자유가 우선이다. 결국 경제적 자유가 우선이라는 소리죠. 정치적 자유 하고 싶어? 그럼 경제적 자유부터 해. 왜? 그게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니까. 그런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면 정치 권력이 개인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 차단되어 권력이 분산되었다고 보았으며 정치적 자유 실현은 경제적 자유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 소리죠, 그대로? 경제적 자유가 오히려 뭘 한대요? 권력을 분산시킨대요. 왜? 경제적 자유라는 게 개인의 어떤 소유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개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때문에 권력을 분산시킨다.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에 대한 훼손이 정치적 자유의 제한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진다라는 소리죠. 또한 그는 경제적 자유 보장이 개인들 간의 상호 자발적인 거래와 이를 통한 상호 이득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솔직히 이 정도는 딱히 뭐 밑줄 치고 정리할 게 있습니까? 정리할 거라고는 뭐 그냥 하나 둘 셋 장점 뭐 이렇게 개수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너무 당연한 소리를 써놨기 때문에. 그럼 이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정치적 자유주의 나오겠죠, 당연히. 마지막 문단인데. 자, 보자. 반면 자유와 자치를 연결해 이해하는 정치적 자유의 관점인데 기억이 얘네. 경제적 자유의 확대가 정치적 부자유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대요. 자, 요 말은 정리하면 뭡니까? 아까 위에서 그 밀턴 프리드먼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경제적 자유가 곧 무엇을 할 수 있다? 정치적 자유를 할 수 있다. 근데 얘는 경제적 자유 확대가 정치적 부자유, 즉 경제적 자유는 무엇을 방해해요? 네, 반대는 아예 그냥 다른 관점이죠. 이러한 관점은 자유를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자신에게 적용될 법과 제도를 스스로 결정하는 적극적인 과정으로 이해를 한대요. 그러니까 정치적 자유주의는요, 모든 걸 자기가 다 결정해야 됩니다. 간섭의 부재가 아닌 타인에 의한 자의적 지배 가능성에서 벗어난 상태를 자유가 실현된 상태로 본 것. 그럼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경제적 자유가 얘기했을 때는 정치적 자유를 실현하려면 뭐가 수반돼야 된다고? 경제. 그렇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뭐야? 경제에 종속되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타인에 의한 자의적 지배 가능성에서 벗어나야 돼. 그럼 정치적 자유라는 게 왜 경제적 자유에 종속이 되어 있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특히 마이클 샌델은 유명한 분이죠? 저스티스. 개인의 선택과 권리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경제적 자유주의가 정치적 자유 실현을 방해하고, 위에랑 똑같은 말, 나아가 사회의 공공성을 침식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비판했다. 침식 무슨 뜻인지 알죠? 깎아먹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마이클 샌델은 경제적 자유가 확대가 되면 사회가 박살이 나는구나. 왜? 두 가지가 나와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고요. 이러한 불평등이 시민들로 하여금 눈앞의 생계와 자기 이익에 집중하게 만듦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시민적 역량을 약화시킨다고 본 것이다. 정리하자면 뭡니까?
정리하면 이 어디 갔어? 경제적 자유주의가 무엇을 한대? 이거 쭉 가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 불평등을 정당화시킨답니다. 얘가 경제적 자유주의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그 다음에 좀 길어요. 이러한 불평등이 시민들하고는 눈앞의 생계와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듦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시민적 역량을 약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경제적 자유주의가 확대되어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불평등 정당화됩니다. 왜? 개인의 사유재산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제적 자유주의 관점에선 못한다고 했죠. 그 권리 보장돼야 되니까. 그럼 너가 10억 벌어요. 국가가 복지라는 이름하에 네 돈 뺏어가는 거 허락해 안 해?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내가 번 거 다 내 거야. 버는 놈은 계속 벌어. 못 버는 사람은 계속 못 벌어. 불평등 정당화됐죠? 그 다음에 그 못 버는 사람들은 당장에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 일만 뒤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시민적 역량을 약화시킨다. 그러니까 자유가 오히려 빼앗긴다는 소리죠. 일만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그는 시장 거래가 무엇이든 사고 팔 수 있다는 생각을 부추길 때,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는 생각을 부추길 때 사거나 팔아서 안 되는 것을 고민함으로써 인간적 가치가 상실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 경제적 자유주의를 아예 대놓고 깐 거죠. 그래서 두 이론의 상반되는 어떤 자유주의라는 관점에 상반되는 그 하위 갈래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 지문이 나오는데요. 얘는 배경 지식 필요해요. 일찍 들어온다 이씨. 얘는 배경 지식이 필요해. 뭐 필요하냐면은 이거 수능 특강에 실려있어. 포도주의. 포도주의가 뭔지 아세요? 포디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똑같은 예가 그냥 그렇죠. 대량 생산이에요. 포도주의는 언제? 산업혁명 때. 뭐 일어나? 똑같은 자가 증기기관 나오고 그 다음에 생산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이론들이 막 나와요. 그때. 그래서 사람을 거의 기계처럼 다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너네한테서 최고의 공부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게 뭘까요? 무지성 문제. 아니, 재수학원처럼 하면 돼요. 그게 효율을 극대화한 거거든요. 인간성 없어요. 그냥 아침에 눈 떠, 잠 깨, 밥 먹여, 앉혀놔. 니들은 가만히 있어. 우리가 왔다 갔다 할게. 선생들이 계속 컨베이어 벨트로 돌아가. 니들은 계속 공부해. 선생님 저 피곤한데요? 잘 때야? 네 성적이 잠이 오니? 이러고 계속 공부시키는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효율을 극대화한 거죠. 하지만 개인의 뭐 이런 개성이나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죠. 그 개인의 개성을 발현시키고 개인에 맞는 교수학습을 하는 게 뭡니까? 그게 과외잖아. 그래서 포도주의는요, 산업혁명 때 그냥 닥치고 무조건적으로 다 하니까 생산량이 어떻게 돼? 극대화돼요. 거의 모든 산업이 10배에서 20배 이상 올라갔대요. 근데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되죠? 인간성 상실. 공급이 존나 많아져요. 공급은 개 많아진다? 근데 봐봐. 물건은 쏟아져. 그럼 공장 입장에서는 그 물건들이 어떻게 돼야 돼? 소비가 돼야 되죠. 그래야 이게 자본이 돌잖아. 근데 공급은 됐는데 문제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오르지 않았어. 그러면 뭐야? 소비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럼 공급은 많아져? 소비는 안 이루어져? 그럼 공장은 어떻게 돼? 손해를 보게 되죠. 그 손해 어떻게 돼요? 메꿀 수 있어 없어? 못 메꾸고 그대로 어떻게 돼? 문 닫아. 줄도상. 그게 경제대공황. 그 경제대공황 이후에 심지어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어떻게 돼요? 패배하죠. 그래서 막대한 전쟁 보상금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프랑스가 미친놈들이 30배를 불려요. 독일한테. 야, 니네 졌잖아. 니네 앞으로 30년간 번 거 다 우리한테 내놔. 그래서 독일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던 도중에 누가 나온 거야? 히틀러가 나온 거야. 여러분 상이 좋겠죠? 저 프랑스 넘어서 영국까지 제가 밀어버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태국을 진짜 밀었잖아. 그러고 러시아까지 밀려다가 망한 거고요. 미국한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포도주의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효율만 중시한 그런 인간성 말살.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때 인간성
그런 허무주의 그런 게 나오면서 문학도 그런 거 나오는 거야. 막 50년대 60년대 문학 보면 보시면 아 살아서 뭐하나 막 그런 게 많이 나왔잖아.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라는 걸 겪었으니까. 그게 전 세계적인 문학 흐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포도주의도 그런 식으로. 근데 오히려 이상하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포도주의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잘 쓰였습니다. 그러고 모든 경제가 활성화돼요. 왜? 포도주의로 경제 제공왔잖아. 근데 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포도주의로 경제 성장을 이뤘겠죠? 그렇죠. 야 아무것도 없잖아. 공급이 존나게 필요했을 때라고. 그 많은 공급을 전 세계가 거의 다 받아들일 수 있던 거죠. 왜? 전쟁 이후니까.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나지문 전부예요. 그래서 나지문 같은 경우에는 배경지식이 있으면 안 읽고 바로 풀 수 있는 겁니다. 생겼네. 그렇죠. 그래서 나지문은 너네가 읽고 풀까?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빠르게 같이 할까? 그냥 빠르게 같이 하는 게 낫겠죠. 시간상. 또 읽으라고 하면 또 하루 종일 쳐다보고 앉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조금 어려운 것도 있긴 하니까. 자, 일단은 포도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포도주의는 테일러주의라는 노동재편 양식의 완성으로서 20세기 도입된 기술적 패러다임이다. 과학적 관리를 일컬어진 테일러주의는 결국에는 포도주의는 테일러주의를 개량한 겁니다. 그럼 테일러주의를 알아야겠죠? 테일러주의는 뭐란 거야? 노동활동을 구상과 실행으로 분리를 했대요. 구상하다라는 뜻이 뭔지 알죠? 실행은? 노동활동을 옛날에는 뭐였어? 옛날에는 어떤 장인이 혼자서 다 했잖아요. 그래서 장인이네랑 장인이 아니네. 그렇게 해서 생산량의 차이가 있었잖아. 만약에 내가 유지가 막 가죽장화만 20년 만든 장인이야. 그 다음에 성우는 어제 막 들어왔어. 이제 막 실뜨기 배우고 있어. 그럼 얘는 1시간에 5개 만들고 성우는 1시간에 0.7개 만들고 그런 식으로 나뉘었던 노동 생활을 이렇게 나눈 거야. 구상과 실행으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노동자 집단의 숙련을 박탈했다. 왜? 너 내다 버린 20년 된 거야 이제. 왜? 숙련군과 비숙련의 구분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구상을 담당하는 기술자와 실행에 종사하는 단순 기능공의 구분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뭐가? 산업혁명이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럼 구상은 누가 담을까요? 구상은요? 아니요. 그냥 기계에 설계도 집어넣으면 돼요. 그게 구상이에요. 기술자가 그거를 짜요. 그 다음에 20년 장인이던 어제 막 들어온 신참이던 그냥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조립만 존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숙련공, 비숙련공 구분 없어졌어요. 숙련 박탈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임금이 확 떨어지는 거야.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으로 이분화가 돼버린 거죠. 중세시대 그런 막 귀족이랑 평민이랑 뭐 장인이랑 뭐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바뀌어요. 이에 대해 포도주의는요. 그러니까 이게 테일러주의. 이게 테일러주의고요. 포도주의는 그거를 어떻게? 기계 시스템에 통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테일러주의를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뭐다 그냥 구상해서 엄청난 생산성의 향상. 근데 왜 하필 이름이 포도주의냐? 그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 있죠? 걔네가 먼저 도입했어요. 그래서 포도주의는 이렇다. 그러나 포도주의는 뭐가 문제다? 문제 많죠. 포도주의는 생산 방식은 기계 시스템의 획일적 작동이 전체 집단의 작업 리듬을 결정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작업에 대한 통제권이 상실되었다. 즉 사람이 어디에 끌려가? 기계에 끌려가요. 그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문으로 읽고 왔죠. 이 글 딱 읽자마자 아 이거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 이용해서 이거 가지고 또 얘기 만들겠구나. 이 문장만 보면 어디 쪽이야? 어디서 개거 품을 것 같아? 그렇죠.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개거 품을고 또 달려들 것 같죠? 경제적 자유주의에서는 어쩌라고? 맞는 거 아니야? 뭐 어때? 생산만 되면 되지. 노동자의 직무 자율성을 박탈하여 개별적 태업을 불가능히 했던 것. 태업이란 말이 뭐냐면요. 땡땡이 치는 거야.
일할 때. 안 해, 씨발. 안 해! 마음대로 하셔. 난 안 할 거니까. 뭐 돈 올려주든가, 아니면 딴 사람 구하든가, 이런 식으로. 이게 태업이에요. 그래서 통제권이 상실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해?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딴짓해 못해. 그냥 계속 이것만 해. 그니까 자율성 박탈, 개별적 태업 불가능. 그 다음에 이게 1이겠죠? 이거는 좀 다르게 할까? 개별적 태업이 불가능하고요. 그 결과 노동자들은 작업장에서 뺏긴 권력을 노동자들 간의 연대,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 간의 연대가 이제 우리 현대사회에서 볼 수 있는 뭐죠? 노조, 노동조합. 그거를 어디서? 작업장 밖에서 찾아야 하는 상황으로 매몰렸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들의 권리를 작업장 밖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안에서는 아무 커뮤니케이션도 못한다라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생산 방식의 변화가 가져온 엄청난 생산성의 상승이 공급은 팽창시켰지만 수요는 정체되어 있었다. 수요가 정체되어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임금이? 그렇죠. 이거죠. 배경 지식이 있으면, 포도주의 배경 지식이 있었으면 그냥 이 부분을 그냥 읽고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수특이 있어요. 그래서 생산성 상승은 과잉 생산의 문제를 낳았고 공급과 수요 간의 거대한 간극은 세계 대공황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라는 원인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다. 2차 세계대전도 포도주의에 한몫했죠. 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공급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소비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군수 문자 만들면 대박이겠네? 그런 생각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자본주의 국가들은 1970년대 중반까지 포도주의적 생산 방식에 힘이 없어서 오히려 경제성장을 했다. 포도주의로 경제성장을 했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 이유가 뭐야? 그 이유 안 나와요, 여기서는. 근데 그걸 알고 있어야죠. 왜? 아니, 제로부터 시작하니까. 공급이 뒤져도 그 많은 공급을 감당이 가능했다고. 그래서 이거다. 심지어 또 뭐다? 전쟁도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왜? 소련과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누워서 존내 만들었어. 핵을 뒤지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스치면 치명타야. 서로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오히려 평화가 왔다. 초강대국 사이 핵전쟁을 촉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의해 오히려 전쟁이 억제되고 지속적인 국제평화를 가능하게 했다. 그걸 깬 게 푸틴입니다. 씹새끼 내 주식아. 개박살. 언제 올라? 코스피 언제쯤 난 심지어 미국 주식이야. 빅 스텝. 아니야. 근데 오히려 미국 주식 10% 떨어져 우리나라 15% 떨어졌거든요. 오히려 선녀야 미국이. 금리 더 올리지 않아. 쟤 안 돼, 씨. 근데 그게 4년 사이클 주기로 금리가 계속 돌아요. 그래서 이번엔 내려갈 텐데 좀 빨리 앞으로 내려가는 게 5년 뒤더라고. 과거에 그걸 보면. 그렇다면 포도주의적 생산 방식이 전쟁 이전과 달리 어떻게 자본주의 황금시대의 원동력으로 자본할 수 있었을까? 문제의 답은 파국의 원인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대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냥 아예 다른 얘기거든요. 자, 보시면은 반파시즘과 평화라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이 되었답니다. 반파시즘이 뭐야? 파시즘이 뭐예요? 파시즘. 이탈리아판 나치즘 아니에요? 그리고 걔네가 슬로건 걸고 내건 게 뭐야? 민족주의. 야, 게르만이야? 아니네, 씨발, 유대인이야? 죽어. 이게 그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파시스트라고 해서 이탈리아 정당. 그 다음에 독일은 나치, 일본은 그 새끼들은 제국주의였고. 어쨌든 간에 반파시즘, 그러니까 지들만 잘 먹고 살자를 반대한 거야. 근데 반파시즘과 평화가 형성이 됐다고. 그래서 반자본주의 요소들이 자본주의에 삽입된 복지국가의 모델이 됐대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역설적인?
반자본주의는 또 뭐야? 그렇죠. 야, 우리가 아까 가지문에서 봤죠. 자본주의. 뭐야? 자본주의가 일단, 야, 이건 알잖아. 자본주의가 뭐야? 개인 선택. 자본, 머니. 돈, 경제성장 우선. 네. 그럼 얘는 반자본주의. 아니, 자본주의는 가지문에서 읽었을 때 경제적 자유주의에 비슷해? 아니면 정치적 자유주의에 비슷해? 경제적 자유. 그렇죠. 경제적 자유주의죠. 아까 그러면 거기서 나온 경제적 자유주의, 그게 뭐예요? 핵심은? 개인의 소유권을 개인 마음대로. 박탈할 수 없는. 국가가 박탈 못한다고. 개입해 못해? 못해요. 못해. 근데 그 반자본주의 입장은 뭐야? 국가가 개입을 할 수 있- 한다. 즉 복지. 이게 복지 요거잖아. 그래서 모를까봐 요컨대라고 예시를 주죠. 요거에 대한 예시예요. 얘는 그런 문장 구조상. 요컨대 자유주의적 시장 논리에 의존해서는 공급과 수요의 격차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 왜? 이거 어디서 나왔어? 이게 뭐야? 포도주의 그 대공황. 그렇죠. 포도주의 경제대공황이잖아. 그래서 아까 앞에 나왔던 그 경제대공황 없었어. 그래서 뭐다? 국가가 자본의 이윤을 제한하고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바로 이 반자본주의였구나라는 걸 알고 가야죠. 그게 종전 이후에 받아들여졌대요. 이것이 무조건 그 경제 거기에 맡기면 그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면 좆되는구나. 이런 국가의 시장 개입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 타협에 기초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 2, 3가 나와요. 자, 첫 번째, 고용주는요, 생산성 상승에 상응한 실질 임금 상승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고용주들은 지들 이익만 안 챙겨요. 두 번째, 이번엔 노동자 조직들, 노조죠, 노조는 자본 투자를 유인할 정도 이윤 확보에 합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개판 안 칠게.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일해줄게. 너네가 돈 올려주면. 그 다음에 국가는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럽게 많네. 제재를 가하죠. 규제를 하고. 그래서 반자본주의적 요소가 이겁니다.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왜? 포도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요, 노동자의 임금은요, 싸면 쌀수록 좋은 거였죠. 그리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포도주의적 생산 방식이 가져온 대량 생산의 문제를 개입으로 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문제 바로 풀어보세요. 한 6문제 됩니다. 1번의 답은 뭡니까?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빨리 하고, 다음 것도 해야 될 거 아니요. 이 가나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게 뭡니까? 1번아, 답은 5번 맞습니다. 왜? 가는 특정한 개념, 자유주의에 대한 상반된 거 2개. 그 다음에 나는 특정 상상 방식, 포도주의 문제, 그 문제점 해결한 거. 그 계급 기초, 얘 말고 더 있냐? 헷갈리는 거 있었어요? 있었죠? 너무 정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가형이죠. 답은? 2번 왜? 관련이 없다고 보면 그렇죠. 관련 있죠. 관련 있어요. 뭔 관련이 없어. 이어지는데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는 정치적 자유가 경제적 자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둘 다 같이 떨어진다고. 아니지. 경제적 자유가 망해야 정치적 자유가 올라가는 거죠. 3번 포도주의에 대한 이해 적절한 것은? 4번. 왜요? 폐업으로 전환시키는데 뭐라고요? 폐업이 안 되잖아. 태업으로 전환을 못 시켜줘. 그렇죠. 이게 바뀌었죠 지금. 바뀌었어요. 노동자들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작업장 밖 노동자들로 바꾼 거죠. 왜? 안에서 못하니까. 태업을 못해서. 태업이 요걸로 바뀌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뀌어서 답이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뭔 얘기예요? 보기 4번은 뭔 얘기하고 있어요? 1970년대 요 신자유주의예요. 신자유주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야? 정부가 개입을
덜하겠다. 노동시장의 각종 규제 제거, 고용력을 유도. 즉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 누굴 높였어? 경제적 자유주의랑 정치적 자유주의 둘 중에서 누굴 높인 거야? 경제적 자유주의를 높인 거죠. 노동시장이 그런 거니까. 네. 이거 무슨 뭐가 문제야? 금융위기로 유럽, 멕시코, 아시아가 짭됐습니다. 네. 결국 뭐가 문제예요? 그 내가 아까 얘기했죠.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면은 망한다고. 망했죠. 그 얘기 찾으면 되잖아. 그 얘기. 자, 어디가 문제일까요? 답은? 불만했어. 4번. 3번? 4번? 3번. 1990년대 투기적인 금융자본이 성장함에 따라 국제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은 시장을 통한 거래 확대가 모두의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진 겁니까? 이어지지 않은 겁니까? 이어지지 않았으니까 망한 데가 있는 겁니다. 예, 모두가 잘 살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4번. 신자유주의 정책이 초래한 국제 금융위기에 대처하고자 각국이 자국 보호를 명분으로 경제적 자유의 제한을 유도했습니까? 그런 적 있어 없어? 없죠. 근데 봐봐. 경제적 자유의 제한을 유도했다고 해서 정치적 자유가 제한됩니까? 오히려? 아니죠. 오히려 정치적 자유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애초에 지금 이거는 경제적 자유의 제한을 유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답이 4번입니다. 요즘은 비문학이 또 어려운 거 계속 이런 식으로 낼 것 같아요. 어려우면 계속 어렵게 보기를 주는데 문제는 보기가 뭔 소린지를 일단 또 해석해야 되는 거야. 비문학을 읽고 왔더니 이걸 또 읽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있다 끝나요 이러다가. 얘는 또 나예요. 포도주 얘기한 거. 그래서 니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니은이 아까 뭐였죠? 자본주의의 황금 시대. 왜? 그렇죠. 제로부터 시작하니까 만들어내는 대로 다 뭐야? 만들어내는 대로 그 수요를 다 감당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 이후 일어나는 일을 생각을 해봐야 된대요. 그러면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봐봐. 바로 나와있죠. 포도주의적 생산 방식은요. 뭐 이런 거는 다 알아. 뭐 알아. 아까 가에서 얘기한 거야. 근데 한편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 뭐가 들었대요? 노동자 집단의 저항이 눈에 띄게 증가했답니다. 이제 노조가 이제 뭐야? 야 적당히 먹었잖아. 돈 좀 올려줘. 노동 강도의 강화, 탈숙연화, 이로 인한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는 파업, 사보터주 중으로 확산되었다. 그래서 기계에 의존한 생산성 향상의 한계와 노동자 집단의 저항은 수익률 저하로 나타나게 되었다. 라는 거죠. 그럼 누가 갑입니까? 이거 우리나라도 지금 실제 이어지고 있죠? 현대차 왜 1년 이상 기다려요? 차를 못 사. 사서는 1년이랑 1년 6개월 기다려야 되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뭐야? 반도체가 없어요. 저 위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가 없어. 그다음 두 번째 현대노조 파업했죠. 아예 그냥 파업하고 화물도 그냥 다 현대 노조가 파업하면서 화물차 연대까지 같이 파업해가지고 우리 택배도 늦게 왔죠. 그런 식입니다. 결국에는 이쪽이 뭐가 되는 거야? 갑이 돼버린 거야. 왜? 수익률이 바로 저하가 돼버린 직결이기 때문에. 그럼 답이 뭡니까? 답? 그러죠. 얘죠. 커가 아니고. 강화죠. 얘네가 답이 돼버리니까. 왜? 노동자들의 반발이 수익률 저하로 일어난다? 그럼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자동차 업계가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자동화 설비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차량에 있어서 차값이 아마 많이 내려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 노조가 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 같은 경우에는 그 로봇개 이거 있잖아. 짤로 이게 네 발로 건너가는 로봇개 발로 차가지고 막 이러는 게 그 회사 인수했잖아. 현대가. 그래서 인수해서 그냥 그 회사를 끌어내버렸어. 뭐야 다 기계로 바꿔버리겠다는 소리야. 사람 없이.
그렇게 할 거랍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인가? 현대차? 지금인가? 지금 존나 떨어져 있는데? 그냥 페이지 질쭉 하시다가 그거야 진짜 폐지 죽게 생겼어 진짜로. 좀 어때요? 좀? 이미 늦었어. 떨어질 때 떨어졌어. 야 외국인 저 모르겠어요. 다 뭐야? 근데 진짜 어려웠어 이거. 5번? 4번 아니야 4번. 아니지 4번은. 파국이다 그거잖아. 진짜 그 깨트릴 파잖아 저거. 진짜 파국이다 지금 이렇게. 괄목이죠. 괄목이 무슨 뜻이에요? 오늘 괄목상대가 뭐야? 사자성어 괄목상대. 눈을 비고 다시 보는 거야. 왜? 내가 봤나? 눈에 존내 띈다는 소리예요. 귀하게 살피는 게 아니라 이게 괄목이야. 뭐야 이거. 근데 이 괄목이 보통 좋은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갑자기 성적이 확 오르는 애가 있으면 걔가 괄목상대인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50점에서 90점을 가지? 이런 식으로.